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에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2년 내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한 미래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미래를 미리 예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대비책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하게 준비를 해봐야겠죠.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 대비책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현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께서는요, 심혈관 질환 및 심부전 보험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하면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많은 분들이 겨울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날이 따뜻해질 때 이 심장에 가는 무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렇게 장마와 폭염이 맞물리는 일교차가 심할 때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혈관 질환과 심부전, 그 보험으로 대비하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금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심혈관 질환은 이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더워진다든지 또 날이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 있고요. 2010년도 초, 201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발병률이 암에 이어서 2에 가까운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인데요.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의 종류, 증상, 그리고 심부전이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연령별로 어떤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걸 좀 챙겨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순환계통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네, 다음으로 심장 질환의 사망 증가, 이것도 좀 알아보고요. 이렇게 심장 질환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보험하고 어떻게 잘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또 보험의 보장을 넓게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해 보면 심장은 뭐 누구나 잘 아시죠? 예. 몸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인데요. 요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 이제 심장하고 그다음에 그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 여기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고요. 심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이 되어서 이제 온몸에 혈액 공급을 못하는 상태, 이때를 심부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동맥은 우리가 뭐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산소가 충만한 혈액이 흐르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심혈관 질환 종류 그러면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요. 요거는 심장에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협심증인데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 가장 많이 걸리는 이제 그 심장 질환 중에서 뭐 협심증, 허혈성 심장 질환 요걸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협심증은 이 간상동맥 내부에 지름이 좁아져서 이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급성신경경색증, 간상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를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축상경화증이라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맥경화증을 말하는데 동맥에 이제 기름이 끼고
그다음에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맥. 부정맥은 뭐냐 그러면 맥박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부정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의 증상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허혈성 심장 질환은 이제 그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그다음에 이제 방사통. 이제 방사통 그러면 이제 손발 저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발 저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흔히 이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진찰을 해보는 경우가 좋겠죠. 다음은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은 마찬가지로 또 요 심한 가슴 통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 증상은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이 가슴 통증이 이제 이렇게 심한 통증이 오는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축상경화증, 즉 아까 말씀드렸던 동맥경화증은 뭐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언어 장애,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뭐 두통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고요. 부정맥은 가슴 두근거림, 실신, 어지러움 증상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부전인에서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신부전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몸에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혈액을 심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자다가 숨이 차는 현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뭐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걷는데 이제 숨이 차는 현상 이런 것이 있으면 신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뭐 급성 신부전, 그다음에 이제 만성 신부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의 이제 연령별 환자 수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40대부터 50대, 60대를 거쳐서 70대까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40대를 지나서부터는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충분히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순환계통의 질환의 연령별 사망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통계청 2020년도 사망 원인 통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60세부터 69세, 또 70세부터 79세, 또 80세 이상 급격하게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심혈관 질환은 고혈압성 질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허혈성 질환, 기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나머지 이제 순환계통 질환으로 이렇게 이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 질환 사망 증가에 대해서 좀 발표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2020년도 통계청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통계청에서 보시면 사실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심장 질환 사망자가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사망자를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사실 그 이전만 해도 이 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더 높았었는데요. 이때부터 심장 혈관 질환자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지금은 심장 질환 환자가 지금은 이제 발병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화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심장 질환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질환 보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첫 번째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인데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제 보장 범위가 매우 협소한 이제 그 특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이제 간상동맥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심근 근육이 이제 괴사를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급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2차성 심근경색증 마지막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현존 합병증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 중에서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허혈성 심장보험은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혈액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 요걸 갖다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질병이 이제 요 보시는 협심증이 되겠습니다. 협심증. 협심증은 앞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이제 질병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 요게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이 4주 이상 경과되면 이제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신 급성 심근경색증에 비해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자체는 보장 범위가 상당히 많이 넓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심혈관 질환 보험 중에서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이것이 이제 보장 범위가 이제 매우 넓은 진단비인데요. 이게 실제 이제 나온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부정맥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심장이 이제 부정상적으로 뛰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빈맥이나 서맥 요것도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맥은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것보다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빈맥이라 그러고요. 서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설명을 안 해놨는데 심장이 정상적인 보다 이제 느리게 뛰는 것을 서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부정맥 안에 빈맥과 서맥도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심방쉐동인데 심방쉐동은 이제 심장이 뛰는 것이 이제 거의 축소된 상태로 결국 요 심방쉐동도 부정맥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보장성 보험은 회사마다 이제 보장 내용과 보장 기간, 그다음 보험료가 이제 상이하므로 반드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진단비는 가입 전에 이제 보장 범위, 즉 이게 이제 지급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용어 정리부터 보험 존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60, 70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김현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정인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암 진단 후 건강보험입니다. 요즘 보험 가입 문턱이 정말 많이 낮아졌는데요.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발 위험도 굉장히 높고 암 완치 이후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질병의 완치 유무와 완치 후 경과 기간에 따라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제대로 고지를 해서 보험 계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보험 계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나중에 큰 질병 걸렸을 때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 내가 보험 계약 전 알리루만 정말로 제대로 고지를 해서 계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통 건강체, 즉 표준체 보험에 대한 알리루문은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게 있는지, 그리고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30일 이상 투약, 7일 이상의 치료를 물어봐요. 그럼 내가 걸렸던 과거의 질병이 완치 후 이 알리루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기왕육자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유병자 보험을 갖고 그 유병자 보험을 계속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당연히 기왕력이 지나서 경과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면 당연히 표준체 보험으로 보험을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점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암이 완치된 이후의 전략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친구 장모님의 사례인데요. 친구가 문의가 들어온 사례고요. 장모님이 13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시고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신제로이드랑 갑상선 기능 저하 등 약만 복용 중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이 없으니 이제 내가 암도 오래된 것 같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기존 설계사가 실손보험은 가입이 안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자라고 해서 표준체 보험이 아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보험 가입 내역을 보니 보장 범위도 좀 협소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13년이나 지났는데 실손보험이 안 되는 게 의아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던 사례이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표준체로 그리고 건강보험도 표준체로 이제 도와드린 그런 구체적인 사례였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사례까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자료화면을 보시면은 L생명 간편한 건강보험으로 주요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3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5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 10에서 300만 원, 그리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이렇게 월납보험료 84,760원. 근데 이제 10년나 10년 갱신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 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치료 끝나고 경과 기간이 많이 되면 알리루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가입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점이었고,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입을 원했는데 알아보지 않고 실손보험이 안 된다고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보험 보장 내용을 보면은 우선 보험이 10년나 10년 갱신 상품으로, 물론 갱신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비갱신 상품보다 월납 보험료가 적게 낸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10년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평생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월납 보험료 총 낸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갱신형 보험이 이제 비갱신형 보험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암은 3천만 원으로 준비를 잘 했는데 이제 뇌혈관을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진단비가 아닌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과 그리고 이제 심장혈관을 보장을 해주는 심장혈관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보험을 준비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보장이 이렇게 협소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월보험료가 84,760원, 너무 비싼 보험, 즉 유병자 보험에서도 당연히 이 입원력을 봐서 2년 이내 입원을 했는지 최근에 이제 5년 이내 입원을 한 것까지 보는 이제 경증 유병자 보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비싼, 그러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그런 보험이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있긴 했지만 벌써 13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나은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네, 우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알리루무에 해당하는 걸 한번 알아봤어요. 13년 전에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셨고 완치가 되셨고, 그리고 갑상선으로 인한 치료는 없었지만 이제 30일 이상 투약,
이 신지로이드 약을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고지를 해서 실손보험이 약간 할증이 돼서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암이나 혈관 진단비,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 보험으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실손 입원, 그리고 실손 통원 이렇게 5천만 원, 20만 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이제 5천만 원 한도로, 그리고 통원을 했을 때 2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월납 보험료가 32,489원으로 5년약, 5년 재가입 이렇게 요즘 4세대 실손으로 보완을 했으며 그리고 비손해보험 표준체 건강보험에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암 진단비가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1,000만 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이렇게 표준체 보험으로 보장범위 넓게 이렇게 도와드렸고 납입보험료가 75,595원, 20년이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과 후를 비교를 해드리면 이제 과거에는 10년나 10년 갱신 상품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반암 3천만 원은 동일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암이 말기에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조기에 발견을 하다 보니 이 유사암으로 받으시는 사례가 많은데 이 유사암 진단비가 과거에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을 좀 넓혔고요. 그리고 뇌혈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을 보장을 해주는 뇌졸중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꽈리라고 하죠. 뇌동맥류까지 보장을 해주는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으로 보완을 했으며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 1,500만 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주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상해 질병 1호종 수술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번에 수술비를 실손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실비는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를 가입을 안 했고 대신에 메리트가 있는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으로 스텐트 삽입술이나 뭐 클릭 결찰술 그리고 코일 색전술 등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뇌혈관과 심장혈관으로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했으며 이제 월납보험료는 84,760원에서 108,084원으로 이제 좀 늘어났지만 주제에 맞게 암 귀향역자가 기존에 유병역자 보험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 보험을 갱신형 보험이 아닌 표준체 보험으로 이제 비갱신형 보험으로 보완을 한 사례였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원하셨는데 표준체로 준비를 해주셨죠. 게다가 비갱신으로 훨씬 넓은 보장들을 얻게 됐는데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네, 물론 보험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암은 3개월의 면책 기간이 있고 또 1년 미만 50%라는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몇몇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여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또 6개월에 10%만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혈관 같은 경우도 이제 면책 기간은 없지만 1년 이내 50%라는 감액 기간이 있는데 또 어떤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10% 그리고 이제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30% 그리고 1년 미만 50%라는 감액 기간이 있으니 이걸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보험료를 바로 안 내면은 이제 이 2달 정도는 이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효를 시키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면책 기간에 안 좋게 이제 보험 금액을 못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암 진단 이후에 완치가 됐다라고 하면 그 누구보다도 다음 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할 텐데요. 오늘 보장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따져보신 이후에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결혼 후 보험 전략입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보험 전략은 확실히 달라져야 할 텐데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의 전략이었다면 후에는 직접 선택한 전략이라는 점이 다르겠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구성원의 역할이 바뀌니까 전략도 바뀌게 될 텐데요. 오늘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보통, 그러니까 독립을 하기 전에는 보통 엄마가 보험을 가입을 해주죠.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경제 주체가 내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출산을, 자녀 계획이 있다라면은 이제 또 가장으로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경제 활동 중에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유고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남은 가족들을 위한 이런 상품까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 거보다는 요즘 거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을 해갖고 현재 내 상태에 맞는 거를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결혼 전후도 전후이지만 결혼 이후에 또 그 시기에 따라서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은 30세 남성이신 분인데 이제 최근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것들을 정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보험인데 어떻게 가입돼 있나 이제 증권을 한번 보게 되니까 뭔가 제대로 가입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사망도 있고 뭐 실손도 있고 뭐 진단비도 다 있으니까, 근데 보험료 대비 조금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문의를 주신 내용인데요. 가입한 내용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입한 보험은 일단 2건을 가입을 하셨어요. 보장성 보험 1건이랑 그리고 사망을 담보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1건을 가입을 하셨고요. 가장 먼저 건강보험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돼 있는데 82,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 잘 가입돼 있네요. 그리고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가 각각 6천만 원과 1,000만 원. 그리고 혈관 질환이죠. 뇌출혈 진단비하고 급성식력증 정으로 6천만 원. 그리고 금액만 보면은 뭐 암 진단비 6천만 원, 뭐 혈관 진단비 6천만 원이었고, 금액은 사실은 뭐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보장의 범위죠. 보장의 범위, 특히 이대 진단 같은 경우는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을 하셨어요. 뇌출혈이라는 거는 어떨 때 보장을 받냐면은 혈관이 터져서 출혈, 즉 피가 나면은 보험금을 받는데 사실은 터지기 전에 요즘에 병원에 가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뭐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뭐 뇌혈관 진단이라든지, 그러면 뇌출혈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가면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 담보들 같은 경우는 보장받을 확률보다 보장을 못 받을 확률이 더 높은 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장 범위가 되게 좁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증, 즉 심장이 굳어야만 이제 보험금을 받는데, 대부분의 심장병을 차지하고 있는 협심증이 걸리면은 보험금 못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장 범위가 가장 문제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옆에 보시면 이제 갱신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분명히 2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했는데, 이런 보험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나 비갱신으로 가입했는데 라고 하는데, 이건 주계약 부분만 이제 100세 만기로 가입이 돼 있는 거고, 그 안에 특약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갱신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갱신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나이, 특히 이제 젊은 30세 남성인데 갱신형을 가입을 했어요. 갱신형이라는 거는 만기 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0세 만기니까 100세까지,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아니면 이 진단될 때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발병률이 높은 뭐 70세, 80세까지만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50년 동안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뭐 동일한 금액이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갱신 주기가 10년이면 10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20년이면 20년마다 올라가는데, 최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0대 남성에게는 이제 갱신형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상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망보험금도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제 결혼하게 되면 보통 이제 경제 주체가 남성이 되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망보험금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그래서 미리 잘 준비를 하셨어요. 보험료 보시게 되면은 20년 납이고 종신보험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보험료는 21만 7천 원. 그러면은 사망보장금 1억 원을 보장받는 상품인데요. 당연히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가장으로서는. 근데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방법도 좀 합리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회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가 크게 생명사하고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방송에서
뭐 진단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해보험사가 좀 유리하다, 보장 변입면에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사망을 담보로 하는 건 생명보험사가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이제 보장 방식이 틀린데 일단은 손해보험에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게 일단은 사망 원인에 따라 특이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만기 자체가 최대 80세까지밖에 가입이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을 보게 되면은 상해 사망보다는 질병 사망이 훨씬 비율로 따지면 뭐 9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원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망의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따지지 않고 사망만 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심지어 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살까지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할 땐 일단은 생명보험사를 가입을 하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자,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사망을 담보하는 담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요 분이 가입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정기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두 상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종신, 내 몸이 마칠 때까지 뭐 80세에 사망을 하든 70세에 사망을 하든 90세에 사망을 하든 사망만 하게 되면은 그냥 보험금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을 유지만 하면은 100%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이 얘기는 보험료가 비싸다는 좀 단점이 있겠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 보통은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잘만 활용하게 되면은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아니면 일정 기간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원금 이상도 이렇게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사망보험이 필요 없을 때는 목적 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망보험이 꼭 필요한 경우, 내가 언제 사망하더라도 무조건 이 정도는 남겨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정기보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종신보험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건데 정기보험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 사망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험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70세 만기, 80세 만기, 뭐 더 짧게 뭐 60세 만기까지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대로 단점은 중간에 뭐 해지하거나 만기가 되게 되면은 뭐 돌려받는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는 저렴한 대신. 그래서 이 상품은 어떤 분들이 가입하면 좋겠냐면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긴 한데 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만 조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정기보험을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같이 의견이 사망보험금도 필요하긴 한데 좀 많이 필요하고 좀 보험료는 줄여달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복합적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선 이 82,000원 대비 이대 질환 보장도 그렇고 좀 보장 범위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게다가 보험료도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 주셨고 두 번째 보험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해결책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실손인데 기존의 실손보험이 이제 종합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예전 게 좋다, 지금 게 좋다, 뭐 장단점이 각기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한번 보시는 게 내가 13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가입했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거는 처음 가입 내용이 그대로 계속 갱신이 되더라도 보장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거는 그전에만 해도 15년 재가입 형태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90% 보장을 받았지만 15년 후에는 그 당시에 판매하는 실손으로 내용이 변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변경될 실손이기 때문에 이 30세니까 어차피 변경되니까 뭐 지금 병원 갈 일 없다라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요즘 실손으로 바꾸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실손으로 바뀌어가지고 보험료 이제 9,700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운전자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헷갈리시는 게 나 자동차 보험 있는데 거기서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뭐 민사적인 책임하고 형사적인 책임을 질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민사적인 책임은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고 혹시라도 형사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보험료 10,000원 정도면 되니까 운전자 보험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요. 그래서 요 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었지만 운전자 보험을 이제 1,780원으로 만기 보시게 되면 이제 20년 납 20년 만기를 권해드렸는데 이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과거에는 뭐 3천만 원인데 지금은 뭐 2억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이제 보장 금액도 대폭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경해드리는 걸 추천해드리기 때문에 굳이 만기 길게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갖고 가는 식으로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나이가 30세예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30세면은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분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는 뭐 보험료가 싸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들, 뭐 유사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혈관 진단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성인 보험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정도,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나이에 따라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부수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납입 면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질환이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면제시켜 준다라는 제도인데 보통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나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 이렇게 진단이 되게 되면 납입 면제가 되는데 어린이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유사암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고요. 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 범위가 넓은 거죠. 발병률이 높은 이런 진단을 받더라도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 때문에 30세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입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반암 진단비하고 유사암 진단비가 각각 7천만 원과 5천만 원. 그리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3천만 원씩. 그리고 특히 혈관 질환은 수술비를 꼭 반드시 같이 준비하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대표적인 협심증의 치료 방법이죠. 스텐트 삽입 수술. 이 수술 같은 경우는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영구적이지가 않아서 평균 2.7회 정도 한대요. 그 얘기는 할 때마다 이렇게 수술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 진단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들어갔고요. 다음으로 기존에는 없었죠. 뭐 질병하고 상해 수술비 그리고 뭐 종수술비까지 이렇게 보완해서 보험료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서 한 15만 4천 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망에 대한 상품이죠. 사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무조건 물려주기도 좀 원하고 내 경제활동 기간에는 조금 더 두텁게 보장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눠봤어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으로 다 가면 좋은데 보험료가 좀 비싸니까 그래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좀 나눠봤는데 가장 먼저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77,500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70세까지 보장을 받는 이제 정기보험으로 했을 때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23,000원. 뭐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70세까지는 혹시라도 유고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억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70세 이후에도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5천만 원은 무조건 뭐 가족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의뢰하신 상황에 딱 맞지 않나. 이렇게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보장 전후 이렇게 주요 내용 한번 말씀드리면요. 표 보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6천만 원과 유사암이 1,000만 원이었는데 다 갱신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완 후에는 일반암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갔고 유사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성분들은 뭐 갑상선암이 중요하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이게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 이제 암과 양성과 악성의 중간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럴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끔 보완했고 요즘에 새로운 특약이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8천만 원까지. 그리고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6천만 원이라고 금액은 컸지만 보장보험에 협소했고 갱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보완 후에는 각각 3천만 원과 수술비 없었던 수술비도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기타 수술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보완 후에는 질병하고 상해하고 종수술비까지
이렇게 보완에 맞췄고 가장 중요한 또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29만 9천 원, 한 3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27만 5천 원으로 한 2만 3천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뭐 크게 별로 안 줄어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갱신형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갱신형을 만약에 80세까지만 계속 내가 보험료를 낸다라고 뭐 보험료 올라가는 거 할증 계산 안 하고 단순 80세까지만 반영을 했을 때 총납입 보험료가 기존에는 1억 6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하고 나서는 6,600만 원, 1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보장은 보장대로 좋아지고 총 금액이 한 1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줄인 돈으로 연금까지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나본 이후에 운전자 보험도 추가해 주셨고 뭐 어린이 보험에 정기 보험까지 다 챙겨주셨는데 월납 보험료가 되려 절감이 됐죠. 게다가 보장 범위도 이제 아쉬울 게 없게 됐는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면서 생활 환경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사실은 뭐 가입한 보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입할 시점에서는 이제 제대로 가입을 한 게 맞는데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면은 거기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이 필요하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어쨌든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잘 가입해놨으니까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뭐 방송 보시거나 이러면은 증권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가입된 게 어떤 건지 또 어떤 게 바꿔야 되는지 한 번씩 꼭 점검이 한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개인의 의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생활 패턴이나 환경 같은 건 늘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폐암이나 대장암에 걸리고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이제 표준체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물론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선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완치 판정을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 보험회사에서 이제 알릴 의무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당연히 표준체 보험으로 가능한데 우선 보험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 경우에는 보통 인수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보험회사에서 내가 기존에 대장암이나 뭐 폐암에 걸린 사실을 몰랐다. 그럼 당연히 알릴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나는 이 표준체 보험에 가입을 하기는 힘든데 우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병자 보험이 과거와 달리 이제 지금은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유병자 보험과 이제 표준형 보험의 알릴 의무 차이는 뭐냐면은 표준형 보험은 이제 3개월 이내에 진찰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 수술, 입원, 그리고 추가 검사, 재검사 필요 소견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1년 이내 추가 검사가 아닌 2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하느냐, 그리고 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느냐, 4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느냐, 그리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은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하고 또 6일 이상의 입원, 그리고 30일 이상의 투약을 하느냐, 이런 순서로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린 그런 질병에 대해서 정말 이런 알릴 의무를 내가 비교를 해봐가지고 5년 이내에 내가 암으로 인해서 전혀 치료받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 중에서 이렇게 경증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것도 기존 내가 가입했던 비싼 유병자 보험보다 더 나아 보이니 이렇게 내가 알릴 의무를 잘 비교를 해서 유병자 보험으로도 선택을 해보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 알릴 의무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았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가입한 이 실손이나 건강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산재 처리를 받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뭐 실손 보험, 건강보험인데 일단은 건강보험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 뭐 다쳤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골절을 뭐 당한 거라면은 당연히 좀 가입을 했어야 되겠죠. 골절 진단비를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골절 진단비가 받으실 수가 있고, 뭐 수술까지 하셨다라면 상해 수술비를 가입을 했다라면은 상해 수술비에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원을 했다. 그러면 통원 치료비를 가입했다라면은 통원비도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입원비를 가입했다면 입원비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 담보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이제 좀 크게 다쳐갖고 만약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럼 만약에 상해 후유장을 가입을 했다라면은 뭐 상해 후유장에서도 그 장애율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은 이제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되는 경우가 어떠냐면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일단은 2009년 8월 이전 에 가입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100%짜리 실손이라고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 상해 의료비라고 아마 가입을 하셨을 텐데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다라면은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100% 받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실손 자체가 사실은 내가 낸 돈에 대한 거를 보장받는 건데 이건 내가 돈을 하나도 안 냈잖아요. 산재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를 받는 게 아니라 50%는 내가 청구를 하면 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그거 살펴보셔야 되고 조금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거는 제가 지금 50%를 돌려받는다고 했는데 이 이전에 받은 거는 100%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요때 가입한 실손을 거의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면 보장을 못 받고 8월 이전에 가입하면은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험 하나만 잘 가입해도 두루두루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도 이어서 만나볼 텐데요. 요즘에 에어컨이나 이 제습기 사용 많이 하면서 화재 사고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주택 화재 보험에 꼭 가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저는 화재 보험을 정말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집 화재가 나고 우리 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대에 번지고 정말 운 나쁘면 건물 전체에 번지게 되면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어마무시할 텐데요. 당연히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그걸 못하겠죠. 근데 이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집을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화재 보험은 꼭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실이 아닌 상대방 때문에 또 화재가 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당연히 이런 보상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재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그런 보상을 해주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그 가해자에게 이제 배상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화재 그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 화재 보험을 꼭 필수로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네, 왜 우리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이 화재 보험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궁금증인데요. 제가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내가 해외로 가게 되면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아까 산재 말씀드렸던 거하고 실손하고 건강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건강보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 만약에 뭐 암 진단을 받던 혈관 진단을 받던 수술을 하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게 좋겠죠. 뭐 어쨌든 한국에 들어와서 보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조금 이제 고민이실 텐데 일단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거는 해외 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유지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을 못 받는데 이걸 어떡하냐라는 거죠. 막상 정리를 하자니 혹시라도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아니면은 뭐 해외에 거주하다가 치료하러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이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거주하다가도 뭐 한국으로 다시 오셔서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해지하기도 애매한 경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도를 그래서 마련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납입 중지라는 제도가 있고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먼저 납입 중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해외 의료 실손을 가입을 하면은 납입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중지했다가 나중에 한국 오게 되면은 다시 재개가 되는 이런 납입 중지 제도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보험금 환급인데 이건 뭐냐면 두 조건 다 똑같아요. 해외에서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해외 갔다가 뭐 3년 정도 보험료는 제가 계속 냈죠. 그러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 해외에 있었으니까 이 서류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3년치 냈던 보험료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은 어차피 만약에 납입 중지를 하든 아니면은 계속 보험료를 내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는. 단 주의해야 될 게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독 실손이지만 예전에는 종합형으로 들어가 있다라면은 요 실손 특약만 환급을 받는 거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